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7월 18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개인 신상과 관련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댓글, 송국근의 혼술 댓글을 통해서 당신은 왜 특정 주자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판인데 최근에 제가 보내드린 몇 가지 주제,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의혹들이 언론에서 제기를 했죠. 또 진보 어떤 유튜버 같은 데서 또 제기를 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하니 그것을 정리해 드리는 과정에서 윤석열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여러 가지 제가 기획하는 과정의 하나고 또 특히 의혹들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내용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지모임 대표 조대한 변호사를 또 제 이 자리에 같이 출연을 한 그런 것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처럼 그런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으니 검증 과정이 있을 겁니다. 뭔지는 아직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검증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정치권에서 불거지면 그것은 저도 그대로 또 같이 검증을 할 겁니다. 제가 이 정치부 기자 30년 동안 하면서 어떤 쌓았던 경험이나 또 제가 나름대로 취재해서 확인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서 검증을 똑같이 할 것이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중진 정치인 한 사람도 제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전 원장을 지지하는 조대한 변호사를 이 자리에 모셨던 것처럼 그 중진 의원도 이 자리에 모셔서 똑같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 최재형은 대안이 안 된다는 이유 그런 것들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국근의 혼술은 특정 주자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은 혼란한 정치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그런 코너죠. 그리고 같이 몇 개 코너가 있는데 조간 딱 풀은 신문기사, 매일 아침 신문기사 중에서 정치 시사 기사의 행간을 언론 신문을 저도 신문 기자지만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행간에 여러 가지 뜻을 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 행간의 뜻을 읽어주는데 주력을 하는 것이고 정가 뒷담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의도 정가에서 제가 여기가 영남고 서울 본부인데 강화문에 있는 여기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취재도 하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심층 분석해 드리는 코너고 최근에 새로 시작한 대들보 이것은 30년 정치부 기자 또 6번 대선 취재를 한 경험으로 대선판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그런 취지로 그런 코너를 보내드리는 것이고 저는 또 여전히 정치부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선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을 하고 또 제가 유튜버를 하고 있으니 우리 영남일보에도 기사를 싣고 하지만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 우리 시청자분들께 구독자분들께 좋은 소식,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또 판단을 하시는데 지지하는 건 특정 주자를 지지하는 건 여러분들 몫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지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하면서 왜곡돼서 정보를 전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저는 취재를 하고 도움만 드릴 뿐이죠. 특히 어떤 친소 관계에 지우쳐서 이 상황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자, 다른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최근에 제가 가장 자주 다루는 두 사람은 아무래도 윤석열, 범야권의 1위 주자 윤석열, 그리고 잠재력이 높은 걸로 평가되는 최재형 두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죠. 왜 그러냐면 저는 정치부 기자만 했고 만약에 법조 출입을 하고 했으면 이 두 사람과도 연이 있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은 정치를 한다고 하고 나서도 한 번도 저는 만난 적도 없고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자, 그 취재는 두 사람에 대한 취재는 지금까지는 주변을 통해서 취재를 하고 언론 보도로 분석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제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뭐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반면에 정치인 출신 대권 주자들이 많죠. 제가 아직은 많이 안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관심은 대선 초반전에 관심은 윤석열 최재형이기 때문에 그 관심이 쏠리는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이 되면 이 사람들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는 정치부에서만 32년을 근무를 해서 지금 정치권, 기존 정치권에 있던 대권 주자들은 거의 다 잘 압니다.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자주 만난 사람들도 있고, 또 취재하다가 보면은 어떤 식사 자리, 뭐 이런 데서도 또 뭐 만찬 자리, 이런 데서도 이야기를 자주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 주제를 삼지를 않죠. 가령 뭐 홍준표, 유승민, 뭐 원희룡 이런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제가 취재를 많이 해왔고, 뭐 황교안 마찬가지, 안철수, 장기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인터뷰도 했고 사적인 만남도 있고 그런 연결고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편파적으로 하지는 않죠. 그리고 야당의 대권 주자들 중에서도 저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대구 출신이죠. 오래전부터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과거에 같이 방송도 했고 친분이 있죠. 자, 이낙연 전 총리는 처음에 정치부 기자 생활할 때 민정당에 같이 출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인연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해서 이 친소관계에 따라서 뭐 방송을 하거나 특정인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댓글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송국권 허수 유튜브를 하면서 큰 원칙은 있습니다. 누구를 특정 주자를 당장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나중에 이 정말 흐름이 이상하게 간다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 그때는 누가 대권 주자로 나서는 게 좋겠다. 범야권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누구를 지지하거나 그걸 딱 방침을 정하고 방송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든 검증 대상이 되면 검증을 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제가 하지 않더라도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다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선제적으로 검증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큰 원칙은 한 3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기울어진 전국 운동장은 바로 세워야 되겠다. 너무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수, 진보 양쪽 날개로 가야 되고 건전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상하게 가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펴야 된다는 그런 기조가 있고, 또 특히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시해온 진보 좌파의 민낯 많이 드러났죠. 뭐 조국, 윤미향 사태, 뭐 김의겸 여러 개 드러났습니다. 그것들은 제대로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그 기조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보수 우파 진영에서라도 어떤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아니면은 좀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뭐 정치를 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또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 자, 그런 기조로 그 정도 원칙으로 방송을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혼술 주제는 대권 주자들의 어떤 지역적 토대를 한번 짚어보는 걸로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6번 대선을 취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그 1987년 대선 이후에 1988년부터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계속 대선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선에서 어떤 지역적 기반 그런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그 이후에 87 헌법체제 이후에 직선제가 다시 된 이후에 7명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7명의 대통령 중에서 영남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대중. 그리고 호남 출신인데 호남만으로 정권을 잡기가 어려우니, 현실적으로 인구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우니 충청, 김종필 전 총리와 손을 잡아서 DJP 연합, 호남과 충청 연합을 해서 단 한 번 비영남 대통령이 나왔고, 나머지 6명은 다 영남권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른바 영남도 크게 2개죠. 대구, 경북, TK, 그 다음에 PK, 부산, 경남, 뭐 울산도 있지만 부울경도 하지만 어쨌든 그 전에
울산의 경남에 속해 있을 때 TK와 PK 영남에서 6명 대통령 나왔는데 87 이후에 3명씩입니다. TK 대구 경북 출신 노태우, 또 이명박, 박근혜, PK 부산 경남 출신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영남에서 다시 나올 것이냐, 비영남에서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영남에서 나오면은 TK에서 나올 것이냐, PK에서 나올 것이냐.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오늘도 일단은 이 상당히 최근에 어쨌든 대선의 핫한 이슈죠. 핫 이슈인데 두 사람, 이 윤석열과 최재형 이 두 사람의 지역적 기반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지지를 많이 받을 것인가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그 범야권에서 관심을 모으는 두 주자 오늘 범야권에서 관심을 모으는 두 주자가 한 사람은 어제 윤석열은 어제 강주를 갔죠. 그리고 또 최재형은 부산을 갔습니다. 각각 찾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광주, 한 사람은 부산. 자,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부터 보면은 이 서울에서 성장을 하고 학교도 다녔죠. 학교도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뭐 중앙고, 서울대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 부친이 충청 출신이어서 일종의 충청 대망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영남권을 무시할 수가 없죠. 영남도 TK, PK가 있는데 특히 윤석열은 TK 쪽에 인연이 많습니다. 인연이 많고 관심이 많습니다. 반면에 최재형은 PK 쪽에 인연이 있고 또 오늘도 어제도 그 부산을 간 데서 알 수 있듯이 PK 쪽에 공을 들입니다. 일단 윤석열을 먼저 보면은 지난주 원래 윤석열이 그 지난주 화요일에 지금 국민에게 듣습니다. 이런 민심 투어를 하고 있죠. 지난주 화요일에 원래는 이 대구를 찾을 예정이었습니다. 대구와 포항, TK 지역이죠. 이 대구와 포항을 지금 두 번째로 민심 투어 두 번째로 찾으려고 했습니다. 대전 국립현충원도 가고 한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로 대구에 가서 유권자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 일정을 수년을 했습니다. 수년을 해서 아마 이번 주 중이라도 대구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주말쯤을 맞아서 광주를 간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대구에 윤석열은 인연이 많은 것이 제일 처음에 르까기 검사가 됐는데 초임 검사 생활을 대구지검 형사 1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이렇게 정근을 다니다가 또 대구지검의 특수보장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항명파동 때 좌천을 당해서 간 것도 대구 고검입니다. 그 3번씩이나 대구에서 근무를 한 그런 인연이 있죠. 그래서 검찰총장을 사퇴하기 직전, 3월 달에 사퇴하기 직전에 바로 대구지검과 대구 고검을 찾아갔죠. 그래서 의미 있는 나중에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구를 오면 고향에 온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서울이라는 지역적 기반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이 득표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거의 다 뭐 지역적 기반은 거의 다 서울적인 수도권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대구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아니냐. 그런데 윤석열에게 TK, 대구 경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대구 경북에 많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지지가 TK 지역에서 많이 나오죠.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쪽 정서는 윤석열에게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수정권 수사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 보수의 텃밭 그리고 국민의힘, 아직 국민의힘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책임당원의 31%가 몰려있고 역대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은 모두 대구 경북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현재까지는 TK 정서의 큰 흐름은 윤석열 쪽입니다. 지지율창에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여러 가지로 인연이 있는데 TK와 가령 검찰 원로 중에서 윤석열의 멘토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모두 TK입니다. 누구냐?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이명재 전 검찰총장이죠.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의성이고 경북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윤석열이 초임제로 대구지검 형사 1부로 갔을 때 부장검사가 정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2019년에 검찰총장 될 때 그때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후보 추천위원장이 정상명이었습니다. 거의 이 멘토에 가깝죠. 그리고 윤석열 징계 파동 때 징계를 중단하라고 전직 검찰총장들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정상명이 거기에 서명도 했죠. 자, 또 다른 한 사람 이명재 전 검찰총장도 영주 출신이고 역시 경북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정특보도 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에 있다가 2002년에 잠시 변호사를 했는데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는 데서 그때 이 변호사를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던 사람도 이재명입니다. 당시 태평양의 고문 변호사 이재명이 했고 나중에 검찰에 복귀할 때도 또 이재명과 상의를 한 그런 사이죠. 그래서 이렇게 TK 검찰 원로들을 멘토로 삼고 있다. 이 점도 TK와의 인연이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리고 첫 대변인으로 발탁을 했다가 열흘 만에 그만둔 이동훈 전 조실부 논술위원도 대구 사람이죠. 자, 그래서 아마 대구 인맥을 통해서 이동훈과도 인연이 닿았다. 그런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정수도 대구 경북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치적으로 와해되는데 법적인 토대를 제공한 인물이 윤석열이죠. 그건 뭐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와 유감으로 이렇게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에도 윤석열과 대구 경북 그 사이 사람 출신 중에서는 좀 악연이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가령 강주가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 기사화됐죠. 서울대 그 대학교 법대 재학 시절에 5.18 관련 모의 재판을 했는데 윤석열이 검사 역할을 맡아서 전두환 대구 출신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쫓겨다녔다. 이런 스토리가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약간 좀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윤석열이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향신문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지금 알려진 것은 그때 모의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했다. 그래서 5.18 관련해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 전에 경향신문 와이드 인터뷰를 했죠. 거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검사 역할이 아니고 재판장 역할을 했고 그 시점도 5.18 관련이 아니고 5.18이 일어나기 전에 5월 10일쯤으로 기억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신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했다. 그것이 논란이 됐던 시점이죠. 그래서 그때 5.18 전이고 그때 전두환 그 장군에게 그때 당시 장군이죠. 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 신현학 기억하실 겁니다. 전 국무총리가 쿠데타의 수괴라는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 신현학 전 총리에게 사형을 선고를 했다. 구형이 아니죠. 재판장 역할을 했다고 하니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 선고, 신현학에겐 사형을 선고. 그런데 잘못된 정보였다. 신현학에게 사형 선고한 것은. 그래서 고인께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김의겸 씨가 열린민주당 김의겸이 가짜 스토리다. 또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언론을 보니까 논란을 일으키고 있던데 뭐 그렇게 큰 가짜 스토리는 아니죠. 약간 잘못 알려진 것 뿐입니다. 자, 어쨌든 TK와는 이런 악연이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용곤 역시 영천 출신이고 경북고 출신 검사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죠. 윤석열이 스타검사로 등장한 것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항명파동입니다. 그 항명파동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본인의 직속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 조용곤과 설전을 벌였죠. 나와서 국회에서 설전을 벌이면서 항명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항명을 당한 인물은 조용곤, 영천 출신이고 대구 경북고를 나온 TK 검찰 인맥이었죠. 자, 그리고 많습니다. 추미애, 대구입니다. 1년 동안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그리고 김용판, 대구 국회의원이죠. 서울경찰청장 할 때 윤석열 검사에게 강압수사를 받았다. 사과하라.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이 또 TK와는 TK 출신 인물들과 악연이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지율은 현재 TK에서 상당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좀 흐름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최재형 전 감사원장 보시면은 본인은 일단 아버지 최영섭 전 해군 대령은 고향이 강원도 평강입니다. 그래서 월남을 했죠. 강원도 출신인데, 북한 지역의 강원도 출신인데 월남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전 원장의 출신지를 보면은 어떤 프로필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경남 진해로 되어 있습니다. 진해. 지금은 창원으로 편입이 됐죠. 경남 진해로 되어 있는데, 자, 그 최영섭 그 대령이 생전에 월간조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라기보다 취재를 했죠. 월간조선에서. 거기 보면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최재형의 출생지가 경남 진해로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는 2달 정도밖에 살지 않았다. 2달 정도 살았다. 왜 그러냐면은 진해에 해군 기지가 있었죠. 있죠. 지금도 있죠. 그래서 최재형 해군 장교가 아버지 최재형 전 원장의 아버지 최영섭 그 장교가 해군으로서 진해에서 복무를 할 때 그때 관사에서 있었는데 그때 최재형 원장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그 직후에 아버지의 근무처가 서울에 있는 해군 사령부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2달 만에 서울로 왔다. 자, 그래서 태어난 곳은 진해가 경남이 맞지만 PK 맞지만 자란 곳은 서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영섭 그 해군 대령의 아들 그 진해에서 태어난 최재형 전 원장은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또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나서 공개적인 외부 행사 첫 일정을 부산에서 PK에서 시동을 걸었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지역구가 있는 해운대에서 김미애 의원과 함께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부인 이소연 씨도 등장을 해서 공개석상의 모습을 나타냈죠. 자, 김미애 의원과는 법조인이고 같이 입양아를 돌보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같이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김미애 의원이 또 최재형 전 원장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부산과 최재형의 인연을 이야기하면은 지지 모임 별을 품는 사람들 있죠. 별을 품은 사람들의 지지 모임이 있는데 그때 조대한 그 지지 모임의 공동대표가 제 유튜브에 출연한 적이 있죠. 그 지지 모임이 첫 번째 모임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서울에서 했는데 두 번째 모임을 부산에서 했죠. 그만큼 부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부산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 부산 지지 모임에 권태망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부산 지역 정치인들이 다수 또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하면은 최재형의 정치 멘토 정의아 전 국회의장이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지역이죠. 부산은. 정의아 전 의장이 이 부산 정치권의 원로인데 최재형 전 원장이 입당을 하니 바로 환영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 또 최재형 전 원장이 부산에서 정치를 하면서 알게 된 본인의 참모 출신이나 아니면 다른 정치인들에게 최재형을 도와달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서 실제 일부는 움직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또 조혜진 의원 있죠. 경남의 조혜진 의원, 부산에 김미애 현역 의원이 있다면 경남에는 삼선의 조혜진 의원이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도 상당히 우호적이죠. 최재형 원장에게. 밀양, 어령, 함안, 창녕이 지역구인데 조혜진 의원은 최재형 원장이 도움이 요청왔다. 그래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윤석열은 TK, 최재형은 PK에서 정치 깃발을 꽂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지역에는 이미 터줏대감들도 있습니다. 그 터줏대감들을 제치고 얼마나 지역 민심을 받을 수 있을지가, 지역 민심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가 지금 11명입니다. 국민의힘 안에 외부에 윤석열, 김동연 빼고 안철수도 빼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11명 중에서 최재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매하죠. 2달 동안 경남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머지 10명이 딱 5명씩 갈립니다. 영남과 비영남으로 딱 갈립니다. 5명.
영남 5명은 유승민, 홍준표, 하태경, 김태호, 장기표. 비영남도 5명입니다. 뭐 무순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윤희숙, 원희룡, 황교안, 안상수, 박진. 딱 5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의 5명 중에서 그러면 TK 누구냐? TK 2사람이 있습니다. 유승민, 홍준표. 홍준표도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고향은 그 경남이고 경남지사까지 했는데 지난 총선 때 대구로 왔습니다. 대구에서 뭐 학교는 다녔죠. 어쨌든 TK라고 하면은 유승민, 홍준표. 그 다음에 PK는 하태경, 김태호, 장기표 이렇게 있습니다. 자, TK, PK 또 영남, 비영남이 딱딱 반반씩 돼 있죠. 공교롭게도 민주당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컷오프에서 6명이죠. 6명인데 영남 출신 3명, 비영남 출신 3명입니다. 영남 출신 3명은 이재명, 안동이죠. 추미애, 대구입니다. 김두관, 남해죠. 자, 비영남 출신은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박용진, 서울에 지역구가 있지만은 고향은 호남이죠. 그래서 3사람 다 호남에 연고가 있습니다. 영남 셋, 호남 셋. 이렇게 지금 6명 본경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선제를 채택한 뒤에 7명의 역대 대통령은 모두 1명, 김대중 전 대통령 빼고 6명이 영남이고 영남에서 3명은 TK, 3명은 PK인데 자, 이번에도 영남 출신이 당선될까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TK 3명, PK 3명이었는데 TK에서 나올까, PK에서 나올까?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정 대권 주자를 아직은 지지하지 않는 송구권의 혼술이 보내드린 이 지역적 토대 대권 주자들의 지역 구도 이 분석이었습니다.